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2년 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원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만 260억 원에 이르는데요. 민선 8기 이후 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게 주된 이유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창원시 스마트시티 사업, 진해 구도심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교통과 에너지, 복지 분야 14개 사업을 통해 도시 운영의 새로운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참여 민간기업까지 정했던 이 사업은 멈춰 있습니다. 창원시가 사업 계획 일부를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 가운데 심야전기 활용시설 등 4개 사업을 빼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3개 사업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 창원시의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보입니다. 사업 변경의 범위가 커 공모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입니다. 변경이 가능하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협의 중인 사항이라서. 창원시가 계획 변경을 검토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에는 창원시 자체 감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자체 감사가 진행된 넉 달여 동안 창원시는 국토부와의 사업 계획 변경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모든 행정을 중단했던 겁니다. 최근 감사가 마무리됐고 지난달 창원시와 국토부의 협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올해 확보한 국도비 72억 원은 쓰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다 창원시 감사관실이 참여 민간기업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새 사업자 공모도 필요합니다. 감사 처분 결과서를 전제로 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정리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진해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 사업이기에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우려를 제기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연계되는 사업들이 지금 종료가 되는 시점에 그거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게 스마트시티 사업인데. 야심차게 추진됐던 창원시의 스마트시티 사업, 당초 목표했던 올해 12월 착공이나 내년 말 사업 완료도 모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말 사천 삼천포대교 공원에선 사천 에어쇼가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주 수요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최영두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9조 2천억 원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상남도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과 국가산단 디지털 전환 등 25개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지역 정치권에 관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답보 상태에 빠진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이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년 5월까지 7달 동안 산불 방지 대책 기간에 돌입합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방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입산 통제구역 등 산불 취약지 관리,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경남에선 별도의 훈령을 제정해 광역 산불 전문 진화대의 지휘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사천 삼천포대교 공원에선 2023 사천 에어쇼가 찾아옵니다. 공군 부대를 벗어나 시민이 더 찾기 쉬운 곳에서 열리는 올해 사천 에어쇼는 드론 라이트쇼 등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마련했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4차례 선보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부채 비율이 80%가 넘으면 이른바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이라 대규모 보증사고가 날 우려도 큽니다. 이런 깡통주택이 부산에도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선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일대에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6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부산판 빌라왕 사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전세 사기를 엄벌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1억 1천만 원이라도 3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데 가해자는 6년이라는 죄값만 치르고 나면 이제 나오고 나면은 끝인 거잖아요. 이 같은 전세 사기나 보증 사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산 지역 깡통 주택이 21,64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인데 계약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부채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인 주택은 6,400여 가구, 90% 이상은 15,000가구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깡통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전체 보증금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전남에 이어 부산에 세 번째로 깡통주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채 비율이 90% 넘는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2%에 달합니다. 5곳 중 한 곳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지역의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증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주택 임대인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곳곳으로 시야가 좋지 못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차량 운행하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기온 창원이 12도, 거창이 6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22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2도, 창녕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의령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7도, 합천이 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2도, 사천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주 중반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통영시 홍도 인근 바다에서 9톤급 낚싯배에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통영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선박에 불을 끄고 승선원 20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박의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경남의 인구는 이사 등 인구 이동으로 3,500명이 다른 시도로 순유출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경남은 올해 3분기 석 달 동안 6만 9천 명이 들어오고 7만 2천여 명이 떠나 순감소율 0.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증가 지역은 인천과 경기, 충남, 충북이며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본부 재정협력관으로 구성되는 국회 상황실은 내년 장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경남도와 시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산안 결정 과정에 대응합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경남 예산은 9조 2,117억 원이 반영됐지만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 목표를 9조 6천억 원으로 상정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28일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30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그저께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관광지 등 경남 지역 25곳에서 음주 단속을 한 결과 24명을 면허 취소하고 6명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무인도에서 일어나는 야영과 음식물 조리 등 불법